무상급식 공방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경상남도도 내년부터 시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인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청년부터 퇴직자까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우 사육이 줄면서 올해 가격이 30% 올랐지만 한우 농가는 내년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은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산에 있는 원전 가까이 있지만 원자력 안전을 대비할 전담 부서는 물론 전담 인력조차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무상급식 공방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감사 문제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받는 것이 법과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만 있다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도지사와의 일괄 타결을 제안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 없이 지원 없다. 기관 대 기관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1년 가까운 지리한 무상급식 공방 끝에 교육감이 감사 수용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고 전국적으로 선례를 남길까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념도 접어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정치적 논리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끼니 때마다 받아야 할 상처와 학부모님들의 현실적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홍준표 도지사와 만나 올해 지원 부분과 영남권 평균 지원 비율 등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괄 타결을 제안했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감사 권한을 명문화한 조례가 통과되면 영남권 평균 비율인 31.3% 범위 안에서 내년부터 시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격 감사 수용에 예정됐던 여야 도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내려갔습니다. 급식 지원 중단으로 지금 경남은 많은 갈등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문제를 종식할 수 있는 좀 계기점이 마련된 게 아닌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7월 의회 답변을 통해서 밝힌 대로 무상급식 해결에 좀 더 진심 어린 타결의 물꼬는 텄지만 현재 입장대로라면 경남교육청의 분담 비율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채용박람회가 오늘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부터 퇴직자까지 취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어떤 기업에 누가 와 있을까?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할까? 구직자들이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곧 사회에 나설 대학생들은 처음 써보는 이력서가 어색하지만 당찬 포부가 있습니다. 괜찮다 생각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회사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에 젊은이들 틈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장년층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퇴직한 전홍조 씨는 기계정비 분야에서 30년 기술 노하우를 쌓았지만 취직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채용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열 몇 군데나 물어보니까 생년월일 물어보고 나이에서 전부 안 된다 하니까 거기서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창원과 거제, 통영 등 중부권 6개 시군이 참여한 박람회에는 213개 기업이 직간접 참여했습니다. 여느 채용 박람회처럼 구직자들의 대기업 쏠림도 보였지만 참여업체 상당수는 우량 중소기업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회사 내에서 이제 성장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길들이 열려 있으니까. 지난해 세계 권역별 채용 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사람은 모두 1,300여 명. 이어서 동부권 채용 박람회는 모레 김해에서, 서부권은 다음 달 진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우 사육이 줄면서 올해 가격이 30% 올랐는데요. 정작 한우 농가는 매출이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 이유를 김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선물 축산 판매대에서 예약 판매가 한창입니다.
고급 한우 선물 세트 가격이 20만 원을 훌쩍 넘지만 물량이 달릴 만큼 인기는 여전합니다. 한우는 기본 이제 목적 구매로 이제 다 찍어놓고 오시는 고객들이 구매자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그 작년 대비 2배 이상 이제 상승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마냥 기쁘지만 않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선물 기준을 10만 원 이하로 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농민들은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 선량한 그 약자들인 그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소비 위축된과 동시에 가격 하락, 폭락.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김영란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문화적인 좀 충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이라고 해서 빠져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데 공직자에게 5만 원씩의 선물을 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우 가격은 올랐지만 농민들은 정작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습니다. 경상남도는 원자력 발전소 30km 거리에 28만 명이 살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전혀 없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90km 떨어진 경남 고성군. 방사선 비상 계획이 필요한 반경 30km를 훨씬 넘긴 안전지역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19시간 만에 고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이한테 어른보다는 아이한테 제일 문제가 많이 가겠죠. 아무리 군이어도 여기도 사람이 꽤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대책을 안 해주나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고성에서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고 법정 최대 비상계획구역 안에서 28만 명이 살아가고 있지만 경남에는 원자력 전담부서는 고사하고 전담 인력조차 없습니다. 민방위 담당자 한 명이 원자력 안전 업무도 맡고 있는 겁니다. 비상 대비 담당에서 제가 업무를 혼자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더 필요하다면은 그 조직을 더 확대하고. 반면에 부산과 전남, 영광 등 11개 자치단체가 40명에 이르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주민들의 원전 안전을 위해서 전담부서하고 전담 인력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경남은 원전 사고 비상계획구역도 최저치에 가까운 24km로 설정돼 원전 사고에 대한 준비가 아니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남해군의회가 군의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집행부가 녹취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남해군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군의회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군 의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에 대한 도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말 남해군수 비서실장의 아버지 김모 씨가 군의회를 찾아와 군의원들에게 폭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남해군 정기 인사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군의원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손자를 쉽게 했다 하니까 했고 자기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남해군 의회는 집행부의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해군은 사실 무근이라며 군수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군 집행부의 그 누구도 이번 사건과 관련 없으며 전혀 사실 무근의 일임을 밝힙니다. 당사자 김 씨의 아들인 군수 비서실장도 녹취록은 없으며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해군 의회는 도청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도청 의혹에 대한 사실이 밝혀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추자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나흘째인 오늘도 실종된 경남 주민 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젯밤 추자도 앞바다에서 경비함과 어선, 항공기를 동원하고 조명탄을 쏘며 수색을 벌인 데 이어 오늘 낮부터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사고가 난 낚싯배에 5명이 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1명은 구조됐고 1명은 숨졌으며 나머지 3명은 실종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주도 해상 낚시어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도내 낚시어선에 긴급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18일 동안 도내 낚시어선 964척에 대해 구명조끼와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입출항 신고와 정원 준수 여부를 단속합니다. 이 가운데 5톤 이상으로 규모가 큰 낚시어선 216척은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사천시와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 참가한 기관들은 항공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NH농협은 항공기업에 대해 대출 우대와 무료 기업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고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진주 지역 농협조합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장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경쟁 후보자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260여 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260여 명을 수사해 18명은 구속했고 150명은 불구속 입건, 90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나 내사 종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